2021년 발사된 제임스 웹 망원경은 현재로부터 약 137억 1000만 년 전 은하를 발견하였으나 우주는 아직 생성된 지 3억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이 시기는 아직 별들이 생성되지 않아 우주의 암흑 시기로 불리는 5억 년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우주의 발생에 대해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론은 대폭발 이론으로 우리의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유한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우주의 모든 물질과 공간이 한 점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를 특이점이라 부르며 이 특이점이 현재와 같은 상태의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대폭발이 필요하고 또 오늘날과 같은 크기가 되기 위해서는 공간이 팽창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에드윈 허블과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빅뱅의 존재는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추정을 한 것으로 여기에서 대폭발 이론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폭발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유한한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우주가 빅뱅에 의해 탄생했다는 의미는 우주의 나이는 측정할 수 있고 빛의 속력도 알고 있기에 현재 또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우주의 나이 동안 빛이 진행했던 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관측 결과에 의하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고 관측 가능한 우주는 반지름이 465억 광년인 구형태로 우주의 전체 크기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는 커야 하고 우주가 유한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우주는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38억 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그 시작을 빅뱅이라 부르며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것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크기는 얼마인지 끝은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가 시작되었을 당시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엄청나게 큰 가속 팽창이 발생하였다는 그 팽창, 즉 인플레이션이 도입되었는데 10의 마이너스 36승초 정도의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일어났지만 원자핵보다도 작은 크기의 공간을 수미터의 크기인 10의 26승배 이상의 크기로 팽창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물질의 불균일성을 사라지게 하였으며 우주가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고 편평한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 급팽창은 오늘날과 같은 우주의 구조 형성에 필요한 작은 크기의 밀도 요동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물질이 뭉쳐져 만들어진 질량의 중력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우주의 구조와 그 구조가 형성된 정보를 담고 있어 우주의 시작을 완벽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 상태를 나타낼 수는 있기에 대다수 천문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급팽창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빅뱅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아직 그 시작에 대한 설명은 할 수가 없어 우주는 그 기원을 설명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에서 유로의 변화였는지 아니면 어떤 연속적인 변화의 순환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우리가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라 믿어왔으나 관측 기술의 발전과 과학 지식의 축적을 통해 텅 빈 우주의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별빛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어 우주에 대한 인식과 그 규모를 엄청나게 확장시키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초에는 지구에서 별까지의 실제 거리 측정에 성공하여 우주는 별들이 무한하게 펼쳐진 공간이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우리 은하수가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은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세기 초에 우리 은하의 크기와 은하 간 거리 측정까지도 성공하게 되어 이때부터 우주는 은하들이 무한하게 존재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양이라는 별에 속한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으며 우리 태양이 있는 우리 은하도 수십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작은 지역 은하군에 속해 있었으며 이 은하군은 다시 천여자리 은하단이라는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진 집단의 일부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들의 위치를 측정하여 우주의 구조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은하들의 크고 작은 규모의 집단들이 우주에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균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 우주의 상태는 그 밀도가 균일하다 말하며,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주는 균일한 상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실제 우주에 대해 무한대는 아니지만 매우 큰 밀도와 높은 온도의 물질로 채워진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고 편평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재의 거시적인 규모의 우주에서 관찰되는 정도의 균일함과 편평함이 138억 년 동안 지속된 공간의 팽창 과정에서도 유지되기 위해선 우주의 시작은 오늘날의 계산된 물질의 상태보다 훨씬 더 균일하고 편평한 상태로 시작됐어야 되며, 또한 작은 거리 규모에서 관찰되는 지금의 우주 구조는 작은 크기의 물질 밀도의 유동이 우주의 시작 상태에서도 이미 존재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공간과 물질을 나타내는 우주의 표준 모형에 들어있는 기본 입자만으로는 우주가 어떻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태로 시작이 될 수 있었는지 설명이 불가능하며, 만약 우주의 시작 상태가 로또처럼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라면 균일하고 편평한 우주의 시작 상태는 그 상태의 수가 매우 작아 1조분의 1 정도의 극히 적은 확률로 선택될 확률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확률이 선택되어 우리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복권에 당첨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우리 우주의 시작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양자역학의 원리를 적용한 촉근이론, 양자고리 중력 등 몇 가지 이론으로 양자요동에 의한 우주의 생성 가능성을 주장하였지만, 이들 이론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우주의 기원을 정량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블랙홀의 특이점을 수학적으로 규명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오늘날의 팽창하는 우주는 최대로 팽창하게 되면 물질은 점차 흩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별과 천체 등 대부분의 물체는 사라지게 되며,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우주의 모든 물질은 빛에너지인 광자로 변하고 시공간마저 확장으로 찢어져 소멸하여 우주의 초기 대폭발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바탕으로 기발한 가설을 제안하게 되는데,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다 보면 우주는 다시 초기 상태와 동일하게 되어 다시 그 속에서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게 되며, 그렇게 우주의 역사는 무한히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무한히 커진 우주와 빅뱅이 발생하는 특이점은 모두 질량이 없거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사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등각순환 우주론 CCC이라 부르며, 모든 물질이 광자로 변환되고 이어서 새로운 빅뱅이 발생하여 그 다음 시대인 두 번째 단계의 우주로 불리는 에온의 역사가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즉, 빅뱅이란 이전 우주가 끝나고 순환하는 새로운 우주가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으로, 그 당시에 이 가설은 관측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한 재미있는 가설들 중 하나로 여겨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펜로즈는 자신의 이 가설을 관측으로 입증할 한 가지 방법도 제시하였습니다. 우주는 끝없이 팽창하다 보면 종국에는 모든 천체가 먼저 사라지고 우주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지닌 블랙홀들만 남게 되는데, 이마저도 스티븐 호킹의 호킹 복사의 형태로 블랙홀도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최후의 순간엔 블랙홀이 모두 다 증발해 아주 엄청난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 블랙홀의 소멸은 우주의 시공간에 물결처럼 둥글게 퍼져나가는 중력파의 떨림을 일으키게 되고, 블랙홀의 생명은 우주의 나이와 비슷하여 이 사건은 이전 시대의 우주가 종말하기 직전에 발생하여 새로운 우주의 시작인 빅뱅과 우주의 팽창에 블랙홀의 막강한 이 에너지가 영향을 주어 블랙홀이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고리 형태로 둥글게 퍼져나간 중력파의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되는데, 그 흔적은 이전 시대 우주에서 블랙홀이 사라진 포인트라 하여 호킹 포인트라 부르며 순환 우주론의 증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킹 포인트의 흔적은 우주 배경 복사와 은하들의 분포 형태에서 찾을 수 있으며, 100억 광년 이내의 은하들의 위치를 그린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우주지도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 경이 이끄는 연구팀은
2018년 여름 8월 초 현재의 우리 우주 이전의 과거의 우주에 존재하였던 거대 블랙홀의 흔적을 우주 마이크로 배경 복사에서 발견하였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여겨지며 관측 가능한 우주를 균일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열복사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관측되는 배경 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펜로즈의 연구팀은 블랙홀이 증발하며 남긴 흔적을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에서 관측으로 찾게 된 것으로, 연구팀은 이론적으로 현재 우주에서 발견되는 블랙홀의 수만큼 이전 우주의 흔적이 적어도 100만 개 정도는 발견될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우주에서 호킹 포인트가 존재할 것 같은 지역을 집중 조사하여 우주 배경 복사에서 약 20개 정도 이전 우주에 존재하였던 블랙홀의 흔적인 호킹 포인트를 찾게 된 것입니다. 또 우주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그런 거대한 크기에 알맞은 거대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몇몇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거대 구조에서도 이전 우주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은하와 퀘이사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규모의 우주 구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진행된 슬로안 전천 탐사 프로젝트는 은하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지도에 표시하여 이런 거대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견된 거대 구조로는 약 10억 광년 정도 떨어진 은하들이 13.8억 광년 길이로 길게 이어져 거대한 만리장성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60분의 1 크기로 이를 슬로안 장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또 다른 연구팀이 슬로안 서베이의 관측 자료에서 우주의 끝자락 사자자리 방향에 있는 퀘이사 73개가 거대한 갈고리 모양으로 이어져 그 길이가 40억 광년에 달해 슬로안 장성보다 4배나 긴 구조를 발견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 천문학자들은 감마선을 내뿜는 폭발하는 천체들이 높은 밀도로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였으며, 그 전체 규모만 해도 무려 100억 광년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의 9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헤라클레스 자리와 북쪽 왕관 자리 장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 가장 최근인 2021년엔 또 다른 거대 구조가 발견되었는데,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 손잡이 아래 목동자리 사이 영역에서 은하들이 거대한 홀을 이루며 이어진 거대 구조인 자이언트 아크를 발견하였으며, 그 크기가 무려 33억 광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엔 자이언트 아크 옆에 있는 북두칠성 국자 모양 손잡이 부근에서 지름이 13억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고리 모양을 이루는 은하들의 구조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빅링이라 부르며 미국 천문학회 AAS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우주에 걸맞은 이런 거대한 구조가 있는데, 거대 구조의 존재가 왜 순환 우주론의 증거가 될까요? 현대 우주론은 한마디로 우리가 우주의 어느 방향을 관측하든 동일한 형태로 보이는 등방성과 우리가 우주의 어떤 위치에서 관측하던 동일한 형태로 보이는 균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거대 구조가 존재한다는 건 우주는 거시적인 관측에서도 우주의 장소에 따라 형태와 밀도가 달라진다는 의미로 현대 우주론의 등방성과 균질성의 정반대가 되게 됩니다. 또 빅뱅 초기 우주의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파가 퍼지듯이 밀도의 중력파가 퍼져나가 그 중심을 주변으로 밀도가 약간 더 높은 꼬리 형태의 영역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우주 전역의 은하의 분포 지도를 보면 은하들이 특정한 거리를 두고 둥글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를 바리온 음양 진동이라 부르며 스케일은 대략 5억 광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름 13억 광년의 빅링은 바리온 음양 진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기존 빅뱅의 우주는 모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12억 광년 이상의 규모에서는 우주가 거의 균일한 모습을 보여야 하나, 이런 거대 구조들의 존재는 12억 광년을 넘는 크기여서 현재의 빅뱅 우주론으로는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 빅링의 존재가 펜로즈가 제안했던 순환 우주 가설의 증거라 보고 있으며, 그동안 물리학과 천문학이 답할 수 없었던 우리 우주의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가설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모든 물질을 붕괴시켜 빛으로 만들고 시공간마저 아무것도 없게 되어
무한히 커진 우주와 빅뱅이 시작되는 특이점은 모두 질량이 없는 상태로 둘 사이 본질적으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빅뱅이란 이전 우주가 끝나고 순환하는 새로운 우주가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최근에 제임스 웹이 관측한 우주의 초기 아직 별들이 생성되지 않은 시기에 발견된 은하가 등각순환 우주론의 증거이며, 지금 우리의 우주는 최소 한 번 이상 빅뱅과 종말이 지나간 2회차 이상의 새로운 우주 에온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우주가 발견된 블랙홀의 수만큼 100만 번 이상 반복되었다면 우주의 지적 문명들 중 하나는 특이점을 뛰어넘는 기술에 도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우주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들여 종말을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특이점에 도달하는 최초의 문명이 되어 다음 우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